아까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사진 하나에 이제 네. 체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예. 고양이 뉴스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놨는데 혹시 있으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네네.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네. 반려견을 데리고 바깥에 산책하는 모습이 오늘요? 먼 데서 이제 일단 찍혔는데 예, 그게 예. 이제 김건희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맞는데 그것이 뭐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나? 예. 그러면 그 안에서는 관저 주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이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이 사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고양이 TV에서 나오던 화면을 찍은 것인데 저 안쪽 소나무 중간쯤에 흰색하고 밑에는 짙은색 그리고 그 앞쪽이 강아지 여성같이 보이긴 하네요. 저 예, 예. 옷의 구성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개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고양이 뉴스에서 나온 지금 현재 관저 내부 분위기는 고양이 뉴스가 가장 잘 잡았더라고요. 그 원재현 PD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희들도 출처 표시하고 저 영상을 좀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저게 지금 관저 주변, 관저라고 하면 이제 뭐 윤석열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네네. 이제 주택 앞에까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 또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산책까지 시켰다는 것은 저게 뭐냐?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돼야 되지만 대충 지금 느낌이 예. 자, 김건희로 추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 사진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는 예. 그 옷에 이렇게 형상으로 보면 여성 쪽에 가까워 예, 보이긴 예. 하거든요. 자, 그러니 이제 사진 한 장이 우리가 내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자, 단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게 하고요. 사실이라 그러면 황당하게 약속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상식적으로. 자,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과 예.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거를 압수수색이 아니고 수색과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간 건 확실히 맞느냐? 예. 아니면 오늘 국민들이 보고 6일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일단 뚫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를 하러 갔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통화해보고 했던 이제 본청과 서울청에 예. 이런 저 이제 뭐 라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긴박하게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공수처 내부는 또 뭐 다를지는 모르지만 실 경력을 투입하는 그 경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짜고 순서별로 또 시나리오별로 플랜 A, 플랜 B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긴박하게 하고 있던 것들은 맞는 상황인데 네. 저렇게 만약에 진짜 지금 저 사진이 오늘 그 실시간으로 아까 한참 대치 중에 나온 거라고 한다면 너무나 한가로워 보이잖아요. 그냥 봐도 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론 이제 뭐 반려견이 안에서는 변 같은 걸 안 보고 밖에서만 보는 그런 종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긴박하고 한 상황에서 한가로이 약간 저 손 모양은 이제 개 목줄 같은 걸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 같은데 저런 거라 그러면 오해를 사기에 정말 너무나 자, 맞습니다. 이제 저 사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고양이 뉴스가 망원렌즈로 원거리에서 촬영했던 관저 주변의 모습인데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의 사진이 참고로 누군가가 반려동물로 보이는 예. 이제 반려동물로 보이는 네, 네. 것을 이렇게 데리고 산책을 했다. 뭐 요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예, 예. 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든 공수처가 움직이면서 긴급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의 어떤 동원한 경력들하고 해서 보면요. 약 예. 2,700여 명의 이제 외곽 경비를 했죠.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제 각 지방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경력들을 이제 비상 대기를 해 놨던 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훨씬 많은 압도적인 경력이 이제 모이는 걸로 그렇게 다들 준비를 했고 안에 들어간 거는 이제 150명. 다만 이제 어떤 아까 이제 잘못 가짜 뉴스 같은데 뭐 장갑차가 투입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경찰 특공대라든지 어떤 무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아마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퇴각, 철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길부터 다시 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꽹가리 치면서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승리감에 이제 뭐 자축 파티를 하니 막 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길 내는 작업부터 원점인데 기존에 했던 노력, 어제 오늘 했던 노력에 과연 몇 곱절이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그들도 또 노하우가 생겨 있는데, 방어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 있는데. 자, 일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는 종료가 되었다. 자, 윤석열 쪽에서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준비 절차는 끝이 났다. 오늘 6명이나 변호인단이 출석을 했어요. 예, 이 예. 상황에서 본인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똥줄이 탔나 보죠. 헌재에다가는 6명의 그 변호인단이 나갔다라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준비 기간은 종료하고 네. 자, 정식 변론기일을 1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제 저것이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변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탄핵 때 17차례의 예.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이제 12월 달에 헌재로 넘어갔고 3월 10날 이제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번 건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당장 헌재에서 맨 첫 번째 질문한 게 뭡니까? 당신들 국무회의 자료 있어? 제출해. 했는데 전혀 제출을 못했잖아요. 자료도 없고 부서도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면 박근혜 때 17번보다 훨씬 사안은 간명한 사안입니다. 네. 충격은 훨씬 크고 사안 자체로만 보면 훨씬 간명하기 때문에 대략 10여 번 정도의 변론이면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1월 14일이라고 보면 한 10여 번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2월 말에도 거의 끝날 수도 있는 2월 말에 거죠. 끝난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고요. 또 네. 정말로 빨리 하면은 1월 중에 끝나겠다는 소수 의견도 있고 네. 2월 중에는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일단 지금 한남동 관저 이슈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신용환 교수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윤석열은 누구보다 공수처의 실력을 너무 잘한다. 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네, 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을 네. 오히려 기획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된통 공수처가 걸려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네. 그쪽에서 직접 들었다는 네, 내용 좀 전에 소개 좀 확인을 해주시죠. 해본 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네. 해왔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이제까지 공수처의 행태를 잘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절박한 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측도 절박하지만 막는 측은 정말 자기들도 똥줄 타고 절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수도 없이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세웠고 거기에 아마 마지막 카드로 청와대 행정관들, 직원들, 어공들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막는다, 인간 방패로 삼는다 뭐 이런 플랜을 가동하지 않았을까. 즉 수읽기에서 공수처 수가 윤석열한테 읽혔다. 공수처의 수준이 어떻다가 이미 들켜버렸던 거죠. 자, 공수처에서 또 속보를 하나 더 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야간에 재집행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토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것은 오늘 밤에 집행하지 않는다, 내일 다시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다시 퇴각을 한 상태에서 네네. 재집행 가능성도 현재 열려 있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호처 직원과 군인이 200명이 겹겹이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도저히 진입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요 사이에 이제 저한테 이건 제가 계속 첩보를 드렸던 유력한 분들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취재원을 지금 신용환 교수가 또 연결이 되어 정확하게 몇 있습니다. 날 몇 예. 시에 이렇게 한다는 걸 다 정확히 예, 예. 알려주신 그 취재원께서 경찰에서 광수대 형사들이 아닌 안보수사대, 즉 과거의 대공수사 형사들을 동원해서 약체로 수사진이 형성돼서 들어갔다. 내란이 보안대 공수 보안 대공수사 쪽이라고 판단을 해서 네. 보안 과거 대공수사 형사들을 투입을 했다. 안보수사단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대공수사 쪽 형사들을 집어넣었다. 그래 지금 후회가 되는 것이 거꾸로 광수대 형사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해봤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아닌 대공수사
관들을 집어넣어서 처음부터 약체로 상대적 이런 아주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체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지금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도 초기 기선 제압을 하는데 거기에서 벌써 한 수 접히고 들어갔다. 자, 이제 이 말씀도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공수처가 애시당초 이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대화로서 충분히 자진 출석의 형식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착오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페이크를 쓴 거에 속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저도 안에 이제 위에 간부랑 밑에 직원을 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혈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졌어요. 네. 그 실제 유혈 충돌은 안 난 거죠 오늘. 그리고 군이 막았다고 그랬지만 군이 무기로 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강압적으로 막고 이런 게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페이크인 셈이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인해장막을 치면서 그러면 안에 들어간 150명이 뒤집어서 보면요. 극단적으로 보면 고립된 셈이잖아요. 밖에 대문을 잠궜고요. 뒤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 150명은 5시간 반 동안 계속 고립된 거잖아요. 거꾸로 계산해 보면. 추가 지원 병력을 투입하고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죠. 대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 페이크에 속은 측면도 분명히 있겠다. 안이하게 접근했다 또는 관저 쪽에서 쇼를 아예 하고 거짓으로 정보를 줬다.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공수처에서 오늘 저녁에 재진입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 네네. 지금 우리 날짜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6일까지, 지금 6일까지인데 예, 예. 지금 그러면 오늘이 3일, 예. 4일, 5일, 월요일까지인데 네네. 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걸 끝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좋게 보면요. 휴일날 집행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기존 선례들을 보면 다른 복잡하지 않을 때 그 수사 관서로만 보면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과 안 부대끼는 것 때문에 휴일로 많이 택했는데 거꾸로 이번 건은 휴일날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측에 우리 선량한 국민들도 많이 모일 것이고 거꾸로 극렬하게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광화문 극렬한 지지자들도 많이 몰리죠. 그다음에 지금 야간 집행할지 말지 결정한다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야간 집행을 하다 불상사가 생기면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거꾸로 되는 꼴이 나오잖아요.